자, 다음 이야기는 이건 또 코미디예요. 미통당을 미통당이라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주제인데 물론 이것만 갖고 논쟁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국회에서 보면은 내 기억에는 특히 백혜련 의원은 절대 통합당이라고 안 불러요. 미통당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민주당에. 많지. 저도 미통당이라고만 부르요. 네, 우리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통합당이라는 어감을 우리가 안 주고 싶은 거예요. 통합했다는 이미지를 안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미통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그 미통당이라고 부른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새삼스럽게 왜 이래? 얘네들? 지네들은 여루당이라고 계속 불렀잖아.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우리 당이라고 불렀더니 우리가 왜 우리 당이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한번 갚았다 이거지. 지난번에 그렇지.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맞아. 자한당이라고 불러서 우리는 도대체 한국당이라고는 못 부르겠다. 그래서 얘기했던 걸 한번 갚았으니까 이번엔 우리 차례다 하는 거고. 1대1 무승부. 그 이름 물고 늘어진 애들이 제일 유치하다 싶은데 끝까지 그것까지 가는 거죠. 국회에서 더 이상 붙잡을 꼬투리가 없어서 우리 이름 제대로 불러줘까지 나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심지어 약칭이 정식 등록된 약칭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연합이었어. 맞아요. 약칭이 5글자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새정연이라고 불렀어. 맞아요. 그랬지. 기억들 하시겠지만. 네,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우리 당이란 표현은 저쪽은 안 쓰고 싶으니까 여루당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그것까지 꼬투리 잡으면서 법적인 우리 등록된 용어는 한국당에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의 약칭이 뭔지 아시죠? 네. 민주당이나 더민주 두 개. 네, 두 개 약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열린민주당 약칭이 뭐예요? 열린당. 열린당이 약칭. 열린당 맞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언젠데 이제 와서 그걸 물어보고 있어. 모를 수 갑자기 있지. 궁금해졌어요. 그 전까지 풀워딩으로 불렀던 거예요? 전 플로딩으로 불렀죠. 아니 지금 뭐 지금 가장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계시는 시사 문화평론가시잖아요. 월 1억 열린 보신다는 분.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 열린민주당이라고 5자를 부른다니까? 아니 약칭을 약칭이 열린당 맞아요. 몰랐냐고요. 약칭을 부를 생각을 안 했지. 잘 도망가. 왜냐하면은 최강욱 대표하고 예. 김진애 의원님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만나요. 예. 그럼 궁금한 걸 직접 막 물어봐. 그럼 또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줘 이분들은. 아유 어저께 김진애 의원 만나 뵀는데 중간에 아주 곤란해서 죽는 줄 왜요? 아 내가 요즘 유튜버 프렌즈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출연해 와갖고 저 김성애 소장이랑 같이 얘기해. 그럼 첫 번째 출연은 내가 물어보게 손혜원을 왜 그렇게 깠어? 라고 첫 질문할 테니까 준비해라. 파이팅! 파이팅! 역시 김진애. 야 멋져. 야 손혜원도 곽동수 둘 다 뽕 맞아갖고 그랬지 뭐 이러고 뭘 얘기해서 뽕 맞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 그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 껄껄대고 웃으면서 아이 사람 많으니까 좀 기다렸다 부를게. 그랬고 예 그렇게 하고 왔죠. 낮 방송에 나왔던 도보다리가 오늘 김진애 TV 출연했더라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김진애 TV를 활성화시키면서 요즘 유튜버 프렌즈들로 아니 근데 홍보를 하고 있는 왜 거죠. 저는 안 부르시나? 개인적으로 안면은 있어? 안면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부르지 알아야. 그러니까. 이거 참. 김진애 의원은 저랑 맞담배지라는 사이예요. 진짜. 그러니까 방송에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나면 따로 앉아가지고 서로 담배 뭐 피는지도 물어보고 출연시켜달라고 할게. 손혜원 의원님은 나랑 안면도 있으신데 말이야. 부르지도 않고. 자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일정한 도움을 드렸다고 하는 데에서 나는 안 챙기더라. 그래도 8만 넘은 거 축하드립니다. 김성수 TV. 정말요? 네, 8만 넘었습니다. 충격적인데. 뭐가? 아니 제가 내일 박시영 TV를 가요. 네. 근데 박시영 TV가 한 달이 좀 넘었어. 한 5주 됐나 봐. 근데 이제 한 12만으로 막 가. 그 성수형은 지금 유튜브 시작합니다 하고 지금 한 1년 반 됐나? 1년 3개월. 1년 4개월 3개월. 인가? 1년 4개월. 3월부터 3월 시작했죠. 1일 실버 버튼 언제 받아? 그 박시영은 저 김용민 TV에서 워낙 그 히트를 쳤던 데다가 정치권의 인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속도가 느는 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뒤에 제작해주는 그런 데도 있고. 현역 의원들 막. 아니, 그리고 회사가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저는요 그런 짓 안 해요. 어디 방송에 가서 그쪽 구독자 쫙 빨아먹고 이런 짓 안 해요. 애초부터 쫙 빨아갖고 시작한 건데. 정말? 그런 상도덕에 어긋나거든요. 저는 제가 열심히. 박시영 조금씩 다음에 어떻게 다가가서. 보려고 그래? 박시영이랑 아니 또 나 가서 얘기할 수 있어 왜? 아니야? 아니 뭘 쫙 김성수 빨아먹기는 TV 같은 건 안 나왔잖아. 그 전화 한 통화밖에 안 하고. 그랬어?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요. 뭐 5배이다가 늘릴 수는 있죠. 근데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맞아요.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꾸준히 방송을 하면 구독자는 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뭐 내일 이제 저희 박시영 얘가 약 대표한테 올려서 얘기해 이렇게 주기로 하니까. 하고 다시 아까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는 두 분 의견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약칭으로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근데 왜냐하면 열우당은 조금 이제 이 약칭으로 썼을 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열자가 뒤 우자가 오긴 하는데 열이 열등하다는 걸 자꾸 이제 암시하고 그치. 연상시켜서 열우당은 좀 못난 친구당 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그런데 전 미통당이라고 써주는 게 오히려 얹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언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 그 당의 미래라는 키워드가 가능합니까? 미래가? 본인들은 그렇게 붙이니까. 또 이 미통당 할 때 미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아름다울 때 미를 붙인다고요. 뭐 미남, 미인, 아름다울 미. 아름다움에게 고통을 주니까 미통당이에요. 아름다움에게 고통을 줘서 미통당이야? 그럼요. 아름다움을 다 통합하는 당이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원래 시작부터가 말도 안 되는 조어였어요. 그래. 뭐 미래의 통합 이게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지 주창했던 게 저는 맞는 게 자, 우리 정당의 우리 우파 혹은 뭐 중도 보수의 가치는 공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화. 그럼 공화를 계속 쓰는 게 맞아. 맞아.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이 대척이잖아요. 그럼요. 영국은 이제 보수당, 노동당 이 아니면 대척이고. 자민당이라고 하든지. 계속. 그래서 그냥 공화를 키워드로 써서 가면 국민들이 더 다음에 이상 이름 헷갈리지 지을 않겠다. 때 분명히 공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말도 빼고 미래도 빼고 뭐 민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 그건 어차피 안 될 때니까. 그럼 남는 단어가 별로 없으니까 자유도 빼야 될 것이고 네네. 한국도 빼고 이러다 보면 남는 게 공화로 돌아갈 거니까. 자민당 있다니까 자유민주당. 그렇게 안 갈 거야. 저가 걔들도 진짜 힘들 거예요. 대놓고 자민당 해놓으면 두고두고 정말 씹힐 텐데. 아니 원래 자기의 뿌리를 갖다가 그러면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외신 기자들이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또 일본 그랬잖아. 자민당과 그 한국 이름 자민당. 그 의원 이름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919년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뭐 안 된다고 핏대 올렸던 그 여자 또 비례대표 있었잖아. 21대는 없지. 자유 21대에도 있었. 아, 지금 이번에 있어요? 있었. 이번에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또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어떤 의원이에요? 아 그분 이름을 갖다 까먹었어. 그 윤희숙 의원보다 살짝 더 늙으신 분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 정말 그분이 나이디스. 지금 그 뭐야 1919년 건국절 거 다시 불을 지펴가지고 아 난 차기 이름이 자유민주당이구나 이렇게 거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절대? 우리가 장명 좀 해줘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장명을 해줄까요? 그 지금 아까 말한 공화춘 나왔습니다. 지금 그려- 공화춘. 그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짜장면 집인데 왜 엄하게 중국집의 이름을 표명해요? 네, 맞아요. 안 되지. 그냥 민주공화당 하려면 박정희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돌아간다는 욕 바가지로 쳐먹을 것 같고 그쪽 지지자들 여론조사에서는 자유란 말이 최고로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자유공화당 그러면 이게 또 자공. 조원지 생각나고 나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정경희 어떻게 해야 돼? 의원 맞습니다. 정경희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좀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발상이 전환을 해서 공화자유당이라고 해서 공자당 하면 이렇게 차이니스 패션으로 다니면서 공자 맹자. 머리도 변발하고 황비용 흉내도 내고 갑자기 드는 공자당 생각이 좋잖아요. 공자당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 아니 공자당이 어떤데? 이러고 떠드실 네. 선생님이 또 한번 생각납니다. 아, 그래요, 공자 이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서부터 얘기하실 분이 또 계시겠죠. 아, 재밌네. 도올 선생님이 갑자기 연상내면서 이름을 그따위로 적었고 하실 것 같은. 일단 저는 하여튼 자유라는 이름을 어떻게든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자유재건당 이런 식의 이름도 나오고 아 생각났다. 새민주 자유연합. 자유연합 아니 그 김종인이 워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맡기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지 않겠다 했었던 게 보수, 우익, 자유, 한국, 미래 요런 5개는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최소한 미래나 자유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기회가 있었다면 사실 이 미래통합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이 오히려 낫었죠. 영원히 맞아. 미래를 만드는 거지 현재는 절대 못 담는 당이야. 네, 좋아요. 그래야 그렇게 그러면 갔었는데 그런 게 있네. 민주공화연합 그런 거. 민주공화연합. 그래서 그 공화당 민공련. 우리 공화당 다 받아들여. 그래서 민주공화연합 그래가지고 민공련 민공련. 예. 약간 운동권 세대 느낌. 그렇지. 통닭에서 이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민공련
어렵다. 아니 그리고 당 이름을 당이라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회의 뭐 민주, 연합? 공화, 투명. 그래가지고 민공투 이럴 수도 있어. 투명이 투야. 그렇잖아. 민공투. 이거 새정치 민주회의 이런 거. 아니 저는 그냥 민공회도 있네 진짜. 민주공화회의. 그거는 유신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이라고 쓸 거예요. 당이라고 쓸 거고 아까 얘기한 거에 좋은 것만 그리고 그 당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걸 한 자씩만 빼면 되잖아. 근데 그거 공화- 김종인 이야기했어요. 복잡하게 얽힌 당 말고 딱 심플하게 딱 세 글자만 하겠다. 야.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자면 공화당이 될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그쪽에서 공화당? 예, 공화당. 그럼 조원진이 버려놓은 게 있잖아요. 묻어버린 게 있잖아. 근데 뭐가 됐건 지금은 집어넣고 나서 그 우리 공화를 공화당. 쓸 수 있게 우리라는 말도 빼고 그건 어떨까? 새롭게 나라를 만든다고 신국당. 아니 그건 나 어려워. 새날 자, 신국당 그리고 신천지를 갖다 대거 들여오는 거야. 새날당? 신국당. 그러니까 제가 이 코너 이름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름 짓는 건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까 그 약칭의 문제도 있는데 트위터의 상징이 새였고 그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송을 만들 때 뭔가 귀에 확 들어오기 저기 제목이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서 새가 날아든다를 찾은 거예요. 이 민족의 한 구절로. 근데 그것만 갖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이제 그걸 줄였을 때 숨어있는 일종의 레지스탕스 느낌으로 이걸 약칭으로 줄이면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정권을 교체한다 새날이 온다 해서 새가 날아든다 새날이 이렇게 장명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거 정말 너무 훌륭하게 잘 좋죠. 지은 거야. 예. 근데 정당명은 좋은 말은 지금까지 역대로 다 같았었잖아요. 바하 핸델 이후에 작곡을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한 리듬은 다 나왔다고 똑같은 거잖아. 그런 근데 이게 지금 두 글자로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아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 새로운 게 나와요. 자 공화에 공을 써. 공. 그리고 자유를 뭐 포기한다고 하니까 자자를 자꾸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유를 써. 공유당이야? 또 공유당 하는 거야. 공유당. 참신하게 보이지 않아요? 공유 어떡하냐. 공유 씨가 공유 경제 이런 거. 공유 경제도 되고 근데? 우리 또 배우 공유 씨의 공유 씨가 이거 내 이름 쓰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만 공유경제당으로 해서 공경당 이것도 괜찮다. 공경. 자, 어른을 공경해 이러면서. 자, 일단 공경당. 여기까지는 약간 신설이었고요. 문제는 당명 바꾼다고 됩니까 이 당이? 그건 아니지. 본질이 안 바뀌는데 이름만 바꿔서 됐으면 그러니까요. 벌써 뭐든 됐겠죠.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냐면은 잠깐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면은 모든 게 똑같아져 버려. 맞아요. 지지율이 올랐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이랄까 이 본질을 확 벗어 던지고 진짜 경제 민주화 외치고 부동산 투기하지 맙시다 외치고 이 분위기로 가야 민주당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남북관계 딱 지금 이인영이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 돕겠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 안 되지. 안 돼요. 그거는 기대하지 말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우리가 이름 짓는 놀이를 지금 잠깐 한 거고. 어머니 훈아 공유당 안 형이 됩니다. 공유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당 안 돼요. 그렇지. 화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배우 때문에 화나는 그렇죠. 분이 많이. 네. 좀비가 돼도 아름다운 게 공유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멋진 이름 짓는 좀비였어요. 거는 이제 놀이로 한 거고 아까 저 동수영 말이 맞지. 본질은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뭐 협조하고 대안을 내고 민주당보다 더 잘해서 매력도를 높인다가 답인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뭐. 공정이나 화합 같은 걸 써서 공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과 화합. 왜냐하면은 그들이 내세울 때 조국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가치로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들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요즘 공격하는 걸 보다 보면 지금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했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무능해도 돈 나눠주고 너희는 말 바꾸는 당이잖아 하는데 최소한 우리는 공정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게 있으니까 그 공정을 어떻게든 가져다 쓸 것이고 그래서 화합을 해야 된다. 국민 통합서부터 이들이 내내 외쳤는데 안 쓰겠다는 단어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게 화합이라고 봐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근데 줄여서 안 쓰고 공화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상한 데 매달려 있거든요. 네이밍에 꽂혀 있는 이유는 자기 내용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걸로 간판만 바꾸겠다는 네. 거예요. 포장 효과를 주방장이 똑같고 실내 인테리어가 똑같고 간판만 그럴듯하게 지나갔다. 잘 모르는 그 당은 원래 사람들이 정강 정책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90도로 절하는 그래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나올 때 큰 절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에게 하려면 이름도 공화, 향수를 부르면서 어쨌든 공화당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박정희 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 그걸 쉽게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 진짜 고민스럽겠네. 이거 아마 이
맡아서 하고 있는 기획사가 있을 텐데 있지. 굉장히 어렵겠네요 보니까. 이미 정해놓고 쇼만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새로운 이름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좀 참신하게. 어차피 뭐 한나라당 이런 것도 나왔고 새누리당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정한 나라 당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괜찮지. 맞아요. 그래서 공나 무슨 깨끗한 공나라 나라 이런 화장지 생각나는. 시대전환 이런 식으로 당 이름이 나왔었을 때 그 당을 붙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는데 옛날 사람이에요 만드는 최종 결정자가. 이 옛날 사람이 국보에도 계셨고 옛날 사람이 박정희에 대한 향수도 있고 옛날 사람인데 가장 티가 나는 건 태용호가 후보 나갔을 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낼지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워서 끌고 나갈지 당 이름 바꾸는 거 보면 대선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그래도 지켜보는 재미는 있지만 이름 바뀐다고 기대할 사람들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이네요. 근데 지금 뭐 영일이 형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기성 비디오 나가가지고 저쪽 계열의 그 평론가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막 속 터지지 않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굉장히 부딪히잖아. 재밌어하고 같이 잘 즐겨요? 식사도 잘하시고 술도 잘 마시고 뭐 그런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집권을 해서 새날의 정체성이 저항하고 투쟁할 때는 선명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보태잖아. 집권을 하고 나면은 뭔가 좀 이제 이 여유 있는 쪽으로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다고요. 치열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 정당은 저 모양인데 저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투사잖아. 미디어 투사. 그럼 이 사람들이 요즘에 더 잘 나가요. 랭킹을 쭉 뽑아보면 그러겠지. 몇 명을 빼고는 지금 보수 논객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좋아. 물을 만났어. 여기서 지금 난 그걸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기성 미디어에 가면 나는 공격수가 아니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쪽은 공격을 막 파는데 오늘만 해도 봐봐. 막 쏟아져 나와요. 자, 공급대책 발표했지. 그 정청래 의원이 안 된다잖아. 과천시장이 천막 집권 이 집무실을 쳤잖아. 서울시도 뜨뜻미지근하다가 중앙정부가 미루니까 하잖아. 노원구청장도 안 된다고 어. 난리셨어요. 그럼 이거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답해 줄 거야? 이런 문제가 누수 현상이 내부에 있다니까요. 그 누수 현상 이건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급됐던 양반들 차기 정부 집권에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들은 응징받아야 될 것처럼 지금 거칠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뉘앙스가 달라요. 정청래의 뉘앙스, 구청장의 뉘앙스, 시장의 뉘앙스가 각각 다른데 이걸 옥석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레임덕은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잘 살거나 집값을 잡기 위한 목표에서 누군가 손해보는 분이 생기게 되면 이쪽에 대한 목소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의무적으로 한두 마디 던지는 사람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식이 됐건 넣어요. 저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민주주의 또 민주정당 그러면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얘기들 속에서 정책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정부에서 다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좌표 찍으면 달려드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석 달 못 나오는 거죠. 아니 그 다음에 좌표 찍냐 우리가 그럼 뭐 이러면서.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다 용인하는 쪽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권경의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의 목소리도 어떻게 이해해 주실 겁니까? 아니 근데 그분은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뭐 7시에 전화를 했는지 9시에 전화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시간 착각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민변 출신이었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의 말을 다 신뢰하고 받아들이기가 그 일 할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그걸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황이 저는
아니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는.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본론 좀 얘기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뭐 늦게 정식 가면서 하겠지. 본론 얘기하면 네. 되지 뭐. 절대 늦지 않고 다음 주에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세요 빨리. 얼른 가요. 그럼 가면서 들을게요. 네, 그런 그래요. 설명을 듣겠어요. 알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걸 새벽 2시에 왜 쓰냐고. 여러분 안녕. 장혜경님 너무. 보통 술 드시고 쓰시거나 내지는 욕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쓰는 경우들이 이번에 해당된 것처럼 맞아요. 보이고 무엇보다 한상혁 위원장이라는 거를 금방 밝혀질 걸 알면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저는 이럴 때 솔직히요. 느끼는 게 한상혁 위원장 같은 분들이 안타까운 후배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맞아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고 처음 무슨 좀비 병 걸린 것처럼 김경률, 진중권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저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한마디로 그렇게 쓴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나 한상혁 위원장 잘 알아. 근데 왜 날 이렇게 안 봐줘? 나도 한 자리 주면은 말 안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좀 너무 샜는데 결론을 짓자면 저렇게 이제 평론가로서 방어수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건데 그 차원은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들 방송도 지금 수년째다 보니까 기억도 나지 않는 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인가 한 5년 전 방송을 우연찮게 클릭해서 들어봤어. 처음 듣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중요한 건 대세, 흐름, 이런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저의 어떤 그 갱생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당 자체를 갱생시키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예. 새날이 곽동수 갱생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 마인드가 한계가 있으면은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당명 바꿔서 컨벤션 효과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 뭐 시장님 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문제 등등 있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것들 보여도 역사는 항상 부침을 거듭해요. 언젠가 저쪽이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빠져. 이런 상태가 리스크가 적은 상태로 가려면 지금 현재 극우 스탠스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근데 김종인은 그게 안 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 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쪽이죠. 그쵸. 만약에 그쪽이 김종인 언론 프레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해서 확실한 이를테면 자유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 밥 사 먹을 자유, 내 집에서 밥 사 먹을 자유 그러다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오늘 했던 워딩 가운데서는 그런 거죠. 지금 국회에서 어차피 이렇게 소수로 밀릴 수밖에 없으면 할 건 토론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분위기해가면서 바깥에 튀어나가겠다는 얘기를 붙잡아서 앉혔거든요. 이런 워딩 하나하나를 눈여겨봐야 그다음 정책에 나온다는 점에서 사실 저희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만 김종인이 만만하기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또 판을 뒤집을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미통당 쪽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 그 성수대로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를 갖다가 조목조목 알려드렸거든요. 그 어떤 그 당일에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갖다가 까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그 반대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희숙 같은 사람의 그 말도 안 되는 연설을 사기지 사기. 그거를 갖다 무슨 영웅이 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일관되게 빨아주는 그런 게 기사라고 쓰면은 그거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걸 그렇게 뻥튀기를 했겠냐 싶은 애틋한 아쉬움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네, OBS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막 하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앞에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 거짓말 맞아요. 4년 뒤를 갖다가 그렇게 예언을 갖다가 어떻게 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정책에 비어있는 진정한 구석들을 갖다가 찾아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허위 사실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얘기들이었다고요. 그런 걸 좋은 그 어떤 그 연설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수형 안 되는 거죠. 그 공중파 나가서나 OBS 같은 데 가서도 조금 부드럽게 완곡하게 해요. 감성팔이 하셨죠. 실제로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척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들이 걔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세우잖아요. 영일 평론가처럼 이렇게 좀 가끔은 이렇게 망토도 좀 쓰고 커버해요. 그래야지 그쪽에서 더 많이 부르지. 너무 많이 싸고 풀파워 보여주면 걔들이 아우 저 사람은 못해요 이럴 것 같아서 저야 뭐 이제 안 나가지만 나갈 일도 없지만 지금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저 세력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 조국 장관은 중간에 재판을 통해서
그 뭐랄까 무고함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정의연도 비슷하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아예 확정 지어버려. 그 윤희수 건도 언론들이 막 빨아주긴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허점이 너무나 많아. 약간 대국민 사기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예. 이게 확정된 사실이 돼가지고 조국은 불공정했고 그 상징성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정의연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의 어떤 부도덕함 그래 놓고 지금 윤희숙은 굉장히 정의로운 무슨 국회의원이나 되는 것처럼 만들어진 상황에 언론이 여기에서 그쪽에 동조하는 프레임을 갖고 가기 시작하면 한동훈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검언 유착을 권언 유착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들이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줘야죠. 팩트체크 안 해요. 그냥 권한유착이라고 거의 단정지은 언론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한상혁 위원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게 본인이 조선일보죠. 바꾸기 했다 그래도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권한유착이 있는 게 드러났고 요번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든지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면 저쪽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감성파리식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불쌍해요. 우리랑 쟤들도 안 달라요. 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상혁 위원장님이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권경의 변호사 가만두면 안 돼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한 후배다 이러면서 그 감싸시더라고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지금 위원장을 맡고 지금 있으면 그 위원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당연히 그런 공격 들어와요. 권경애한테 어떻게 말했길래 왜 그 권경애는 고소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니까요. 조국 장관이 전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차가 좀 걸려서 가긴 했지만 이 정부의 위원장 장관급에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명예가 아니라 지금 전 정부의 도덕성 자체에 의문을 던진 것이고 권한유착식으로 몰고 가려는 거기 때문에 첫 단추는 반드시 꿰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마지막 사과를 하면서도 사과라는 건 없고 끝까지 아니 A 검사라고 언론들이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유착의 의혹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너만 몰랐어 너만. A 검사장이라고 썼을 때 한동훈이라는 거 다 알았어. 성수가 무슨 확실히 뇌성마비야? 오늘 안 일어나 죄송합니다. 있는데 예. 맨 마지막 표현은 너무 심했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관종들은 꽤 있어요. 보면은 관종이라는 것이 좋게 보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쁘게 보면은 자기가 관심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네. 나쁜 관종은 진중권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에요. 관심 받기 위해서. 한때 민변이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한 의도로 받았었어요. 저도 민변에서 강의 많이 해보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하고 친한데 모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민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자기의 직업적인 성과로 나가게 한 단계별로 거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민변 출신이다,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래가면서 돌아서면 더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민변이나 참여연대도 뭔가 멋지게 봉사했었다는 걸로만 볼 건 아닙니다. 그걸 특히나 내세우는 지금 그 변호사 뭐 하는지 모르는데 민변 출신이라는 것만 강조돼 있잖아요. 정말 그건 아닙니다. 진짜 민변이 솔직히 말해서 그 정권이 그 박근혜 정권이 막 흔들흔들하고 그럴 때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민변의 이름 적 두고 자기 살 길 찾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솔직히 보세요. 민변에서는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일단 사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잘 처리해주면 그 다음에 지금 형사는 잘 처리해주면 나중에 민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노리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 민변이라면 주목받으니까 저기 김재련 변호사 자기 로펌 살리는 그런 방식 보세요. 딱 그래. 이렇게 성폭력 기구 하나 딱 끼고 이사 딱 돼가지고 거기서 여성부에서 떨어뜨려주는 그런 돈이 있으니까 그거 계속 전담해가지고 받아먹었잖아. 그게 정말 인권 변호사입니까?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조영래니 박원순이니 이런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 돈 내가지고 사람들 먹이고 이러면서 진짜 그러고 했어요. 그러고 하고 나서 민사 쪽 가가지고 결국 사무실 운영이라도 좀 하려고 그런 거 했지. 지금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는 300만 원씩 줘. 그 성폭력건 하나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민사는 당연히 이 사람한테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민사 줘야지. 그래가지고
민변이 지금 32돌, 올해 9월이면 32돌이 됩니다. 예. 회원이 처음에 50명으로 8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회원만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회원이 지지하는 회원이 아니에요. 변호사 회원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과를 했지만 민변이 자랑할 건 딱 하나입니다.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 이게 자부심 가질 만한 것이긴 하지만 예. 민변 출신이라고 이제는 커버할 만한 게 32년이 되는 동안 회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동안 문제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저 방통위에 보내지 마시고요. 저 방통심의위원회에 좀 보내주셨어요. 방송심의위원회. 방심위. 네. 가가지고 거기서 헛소리하는 애들 그냥 밟아버리게. 방송에 대해서 뭐 최근에- 아는 것도 지읒도 없는 것들이 그냥 최근에 가가지고. 방통위원님 차관급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뵀는데 그분 의지가 불타오르니까 뭐 김현 그분은 회원님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실 방통위원이고 거라고. 실제로는 방송심의위원들이 필요해요. 자, 마무리합시다. 예. 생각보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성동일이 뭔가 아직까지는 케미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어수선해. 주제도 막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코미디처럼 중구난방으로 갈 거다라고 예고를 드렸고요. 뭐 저런 방송이 다 있어? 있을 수 있지. 그럼요. 뭐 어때서? 자, 어찌됐건 간에 성동일 103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걸 떠나서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홍수나서 피해 당하시고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요. 좋은 대한민국 언젠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을 혐오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런 세상. 이번에 저 그 공공 재건축 고밀 개발 이게 소셜 믹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갖다 꿈꾸는 거던데 왜 그거 갖고 또 씻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야 이제 그 포경 수술에서 회복이 됐다가 하지만 이 마음 수술하시는 것도 이제는 푸나님도 좀 챙기셔야죠. 오늘 얼굴이 너무 안 됐어요. 저는 제 얼굴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보였겠구나라는 걸 지금 푸나님 그래요? 얼굴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 되게 안 돼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내가 그래서 몇 년간 보면서 힘든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아파 이상하게 죽겠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오직하면 난 병원에 갔겠어. 저도 힘들어요. 네. 그 계속 이렇게 힘 안 들어 보이는 성수형하고 진짜 아니, 힘들어 뭐 보이는 푸나님하고 10만을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진짜. 계속 방송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자, 여러분. 이 김성수 TV 성수대로 다음에 저기 곽동수 TV 구독 좀 해주세요. 왜 그게 어려워 진짜? 성수쌤 입은 살아계시잖아요. 이런. 죄송합니다. 갱년기 오셨나 누굽니까? 갱년기 나까지 나갔습니다 다들. 자, 성동일 103회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럼요. 차가 막혀가지고 늦게 오신 두 분. 괜찮아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예. 이거는 뭐 문 대통령이 어떻게 못해. 맞아요. 헬기 타고 오지 않는 한.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갱년기엔 코업. 갑자기 왜 뜬금없이? 코업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어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